오늘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논술을 볼 때 확률과 통계를 수능에서 선택하고 논술을 보러 간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을 할 것이고, 사실은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내신으로도 아예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다루는데 그에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건부 확률 관련한 내용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열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식이 나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여기에 있는 순열들 또는 조합식을 네, 팩토리얼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NPR이 n 곱하기 n 빼기 r 빼기 1 순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 분자 쪽 같은 경우에는 네, n 빼기 1 팩토리얼이 될 거고, 네, 분모 쪽 같은 경우에는 네, n 빼기 1 빼기 r 빼기 1의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앞에다가 n을 곱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네, 분자 쪽은 n 팩이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분모 쪽을 보시면은 n 빼기 r의 팩토리얼 형태가 되는데, 얘가 다시 NPR 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도 n 빼기 1 PR과 네, 현재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식 같은 경우에도 r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네, 분모 같은 경우는 n 빼기 r의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통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n 빼기 r의 팩토리얼로 할 수가 있고요. 분자에는 n 빼기 r 곱하기 네, n 빼기 1 팩토리얼과 r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두 개의 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여기 분자가 n 빼기 1 팩토리얼을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고, n 빼기 r과 r의 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자, 분모는 그대로 n 빼기 r 팩토리얼. 결국에 네, 분자가 n 팩토리얼로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내용은 다시 순열의 식으로 정리하시면 NPR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네, 팩토리얼로 정리를 하면 네, 잘 안 보이던 성질까지 보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의 수 문제들은 팩토리얼로 정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네, 이렇게 까만색 2개와 하얀색 3개의 이 배열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이 2개 있고 3개 있는 형태인데, 얘네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좀 불어 넣어 주려고 해요. 검은 것 1, 2, 3, 노란 것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경우의 수는 네, 5팩토리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까만색 1, 2가 있다라고 하면 네, 1, 2나 2, 1이나 네, 같은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3개짜리 숫자에 대해서도 1, 2, 3 또는 1, 3, 2 또는 2, 1, 3 또는 2, 3, 1 또는 3, 1, 2, 3, 2, 1 이렇게 6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모두 네, 같은 배열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 위쪽에 2개 같은 경우에는 2팩토리얼, 같은 배열이 이제 3개짜리로 하는 경우에는 3팩토리얼로 되니까 이 5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를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의 네, 곱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도 있듯이 네,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 네, 여러 개가 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개만 있을 때에는 네, 조합과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배열 같은 경우에도 네, 간단히 얘기하면 OCE와 같은 형태로 네,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동그란 것 안에 이렇게 배열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네 개는 모두 같은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순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A의 왼쪽에는 B가 있고 A의 오른쪽에 D가 있고 A의 맞은편에 C가 있는 구조고,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4개로 나누는 것과 같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으로 원순열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네, 이 값을 고정해 둔 상태에서 BCD의 이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네, 기준이 되는 A를 제외한 것들의 배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 같은 경우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n 빼기 1의 팩토리얼로 쓰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발상이 좀 다르니까 발상이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기억해 주시면 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억하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중복순열은 쉽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들을 셀 때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네, 무한한 선택지가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번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돼서 결국에는 네, 우리가 지수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조합에 대해서 볼 텐데요. 네, 조합식 같은 경우에도 순열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네, 팩토리얼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좋아요. 자, 맨 위에 있는 식들은 잘 아실 테니까 아래에 있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m-1 cr과 m-1 r-1 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거 팩토리얼로 정리하시면 네, m-1 팩토리얼 나누기 m-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m-1 팩토리얼 분자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분모에는 m-1 빼기 r-1이니까 m-r 팩토리얼과 r-1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도 얘를 통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m-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의 곱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때 보시면은 네, 왼쪽식 같은 경우에는 m-r 곱하기 m-1 팩토리얼,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 r 팩토리얼 에서 네, m-1 팩토리얼을 곱한 형태다. 네, 좀 정리할게요. 자, r 팩토리얼이 아니라 네, r이죠. r 곱하기 m-1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n 곱하기 m-1 팩토리얼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m-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의 곱이 있는데요. 네, 결국 분자는 뭐예요? m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네, n과 r에 대한 조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네,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연습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 나오면은 팩토리얼로 바꿔서 푸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은 좀 어려워요.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4개와 네모 2개를 배치하는 방법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 있는 4개의 공이 있습니다. 4개의 공이 있는데 이 4개의 공을 어떻게 세 그룹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누는 칸막이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공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3개의 집단으로 나눈다고 해서 3H4라고 써주는데요. 결국에 얘는 중복조합식, 아래쪽에 제가 적어놓은 중복조합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된다. 3 더하기 4 빼기 1 C4 형태가 돼서 6C4가 되는데, 자, 아래 문제랑 우리가 이해를 좀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 형태보다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2팩에 해당하는 거는 이 세로로 되어 있는 막대기다. 그 다음에 4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동그란 공 또는 원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나누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여 공들을 3가지 바구니 또는 칸에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이념의 그 이론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해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는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NHR을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조합식으로 하는 형태, 이 계산 형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추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다 보면은 중복조합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없어도 이런 내용들은 중복조합으로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되실 때까지는 공부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볼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이항정리입니다. 조합에서도 좀 특별히 어려운 내용에 속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교재 오타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은 지금 하얀색으로 그 2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2가 아니라 여기를 n으로 바꿀게요. n으로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n제곱에 대한 개수에 대한 거고요.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해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a제곱 b, ab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ab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를 정리할 때 가만 보면 a랑 b에 대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형태로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조합의 형태로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a제곱 b나 ab제곱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만히 보시면은 이 형태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형태가 되고 3C1이나 3C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세제곱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개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C0, 3C1, 3C2, 3C3 또는 반대로 3C3, 3C2, 3C1, 3C0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시면 시그마가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시그마 대신에 풀어 써주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항정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논술에서도 좀 많이 나오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쪽에서 많이 나왔었냐, 다항함수의 개수를 결정하거나 개수들의 합을 결정하는 데 좀 많이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a 대신에 x를 적용을 해주고요, b 대신에 1을 적용해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어요. x 더하기 1의 n제곱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a 더하기 x를 쓰면은 nc0 x n제곱 더하기 nc1 x n 빼기 1제곱 더하기 nc2 x n 빼기 2제곱 이런 형태로 쭉 더해서 마지막에 ncn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x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2의 거듭제곱이 되고 우변은 x가 다 1이니까 nc 몇의 합으로 정리되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의 다른 값을 좀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라고 하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nc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nc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빼기 1제곱 이런 느낌으로 쭉 정리해서 마지막에 ncn 마이너스 1의 0제곱 이런 형태로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반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고 빼주어서 우리가 홀수항과 짝수항의 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합쳤을 때 딱 절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형태식이 나왔을 때 x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항 정리를 보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게 탑처럼 쌓여가지고 얘네들이 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하듯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합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공식을 이런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공식을 주로 쓰게 되냐면 조합에서 아까 전에 다루었던 조합의 합의 공식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거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좀 특이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이걸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제일 왼쪽 같은 경우에 1C 0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2C 1, 3C 2, 4C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를 보시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앞에 숫자는 1, 2, 3, 4에서 다 다음으로 하나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C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있던 3을 따서 5C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쭉 내려가다가 한번 꺾어지는 이 모양을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논술에서 하키스틱 패턴이 필요한 문제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은 안 해도 되는데 계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감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오히려 뭐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키스틱 패턴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푸시는 문제예요. 그럼 조건부 확률은 뭐가 중요하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부 확률. 자, 이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A의 확률이다 또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답이 틀린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보통 표현에서 좀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건 A가 어떤 것인지, 사건 B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사건 A, B 곱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의미 있는 답을 쓸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위쪽에 있던 제일 먼저 있던 조건부 확률식을 변형을 하셔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쓰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뭐냐? 우리가 베이지 정리라고도 부르는 A와 B의 자리를 바꾼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이 성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베이지 정리는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한데 가장 간단한 모형, 우리가 논술에서 많이 만나는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베이즈 정리의 핵심은 A와 B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 식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맞춰서 PB분의 A와 B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로 다시 정리해 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구한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학생들의 답을 봤을 때는 이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숫자들에 대한 내용들만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작성했니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논술은 여러분들이 또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의 이 형태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서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식을 적어주면 그것 자체가 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가 우리가 논술에서 다루게 되는 확통의 대부분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가 좀 긴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주머니 A에 11235, 그 다음에 12245의 숫자가 적혀있는 구슬이 들어있는데, 자, 이 숫자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A에서 꺼낸 숫자를 M, B에서 꺼낸 걸 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이 6 이상이면 최종 점수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처음 꺼낸 두 구슬 위의 숫자 합이 6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쌍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MN의 순서쌍을 적어주자 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 좀 고민이 생기죠. 1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편의상 1A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거는 이렇게 1 더하기 5가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자, 2 같은 경우에는 2,4, 2,5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이 3이 될 경우에는 3, 4, 3, 5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숫자가 5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2A, 2B 이렇게 잡아줍시다. 해서 경우들을 하시면 11가지가 되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25가지가 돼요. 그래서 25분의 11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1A, 1B, 여기도 2가 두 개인데 이 경우에 2A, 2B 같은 형태로 식을 쓰시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확률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순서쌍 대신에 확률 곱하기 확률의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풀든 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 이렇게 25분의 11이 되는 걸 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채점하시는 분들도 그걸 감안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최종 점수 6점 이상일 때 한 번씩만 꺼냈을 확률을 구하시오예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형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M 더하기 N이 6 이상이 될 때와 6 미만이 될 때로 나눠 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6 이상이 되면 이때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 미만이 되면 다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6 이상이 될 확률과 6 미만이 될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글로 적었는데 조금 이상하죠. 자, 깔끔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적어 볼 수 있을 거예요. M 더하기 N이 6 이상일 때와 6 미만일 때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고, 이때 얘는 갈라지지 않죠. 얘는 갈라지지 않고 이 부분이 나눠지면서 다시 M 더하기 N이 6 이상일 때와 M 더하기 N이 6 미만일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의 확률은 아까 전에 구했던 25분의 11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확률은 25분의 14에서 25분의 11을 곱한 확률이 될 거고, 세 번째는 25분의 11 곱하기 25분의 1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종 점수가 6점인 사건. 자, A를 이렇게 놓고요. B는 한 번씩만 꺼내 사건. 이렇게 두었을 때 우리가 A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의 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제곱분의 25제곱분의 우리가 39 곱하기 1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 주셔야겠죠. 이때는 1번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25분의 11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A가 일어났을 때 B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이런 확률이 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39분의 25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람쥐에 관련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다람쥐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나왔을 때. 자, 공원에 서식한 다람쥐가 N마리가 있을 때 이거를 좀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FN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분모에는 그냥 전체 다람쥐 중에서 25마리를 잡는 사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이 25마리를 잡았을 때 표식이 있는 20마리 중에 3마리가 잡힐 사건과 표식이 없는 n-20마리 중에 22마리를 잡을 이 확률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조금 더 확장을 합시다. 자, 다항함수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다항함수로 표현한다기보다는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게 좀 좋겠죠. 팩토리얼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분자는 이렇게 될 거고, 분모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GN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GN을 FN 플러스 1과 FN으로 정리할 건데,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여기에서 보시면은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FN 더하기 1과 FN의 역수 느낌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 식 같은 경우에 뭐 그래도 번분수가 좀 있긴 하지만 n 빼기 19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빼기 41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분자는 n 더하기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는 n 빼기 24 팩토리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N의 역수니까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좀 복잡하겠지만 n 더하기 1 팩토리얼, n 빼기 41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24 팩토리얼, n 빼기 19 팩토리얼,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n 빼기 25 팩토리얼, n 빼기 20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n 팩토리얼, n 빼기 42 팩토리얼 되고요. 약분을 해보시면은 꽤 깔끔하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분자 분모가 결국에 FN 플러스 1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되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 빼기 43m
더하기 24 곱하기 19. 자, 그 다음 분모 같은 경우도 n제곱 빼기 40n 빼기 41, 뭐 이런 형태로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 곱하기 19가 456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고쳐줄게요. 자, GN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GN을 이용해서 FN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구했듯이 GN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GN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GN이 1보다 큰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얘는 결국에 n제곱 빼기 43n 더하기 456이 n제곱 빼기 40n 빼기 4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값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한쪽에는 3n 이렇게 넘어오게 될 거고, 한쪽에는 497 이렇게 될 겁니다. n을 정리해 주시면 3분의 497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165 더하기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fn 더하기 1이 fn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GN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n이 165 더하기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fn 더하기 1과 fn의 관계를 봤을 때 이쪽이 fn이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 걸쳐있는 숫자가 분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분명히 답은 165나 166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값이 다 들어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G165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F165분의 F166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은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F166이 F165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최대가 되는 자연수 n값을 구해보시면 16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통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차근차근 푸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확통 선택 아니라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보시면은 대학이 원하는 답 만들어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답을 맞히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어떤 수용도라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한다라든가, 또는 조건부 확률을 교과서처럼 예쁘게 쓰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논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만 더 많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소신껏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을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확통 단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